저도 모든 음식을 사서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매번 퇴근하고 나서도 저녁상에 제사 음식까지 준비하는 게 힘들어 진심 반 농담 반으로 제사 음식을 사왔습니다. 결국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차마 남의 손으로 한 걸 올리실 수는 없으셨는지 어머님께서는 제사 전날 저에게 대신 재료 주문을 해달라며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사가 끝난 뒤 뒷정리까지 12시가 한참을 넘어 집으로 귀가하던 저는 드디어 하루를 넘기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들어갈게요. 아직 좀 남았는데 제가 거진 다 해놔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이거 마저 하고 가야지. 네? 저 내일 출근해야 돼요. 지금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도 1시 넘을 텐데. 아니면 여보, 당신이 마저 하고 올래? 나는 차 타고 집에 들어갈게. 혼자 택시 타고 와. 아니면 여기서 자고 출근하던지. 똑같이 일하는 며느리는 내일 출근하든 말든 상관없이 고생시켜도 아들은 끝까지 일을 시킬 수 없으셨는지 어머님은 결국 제가 집으로 향하는 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제 할 말은 해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제 몸도 챙기면서 할 만큼만 시댁 일을 거들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2년간의 전세살이 끝에 생각보다 빨리 우리의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살던 연립주택보다 더 넓고 단지 세대도 많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이자도 상당했지만 계속 미루다 보면 언제 제 집을 구하나 싶어서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강한 의견으로 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로 좀 더 살다 청약이나 집값이 떨어지면 자가를 구하자던 남편도 막상 이 집이 우리의 자가라고 생각하니 좋았나 봅니다. 그리 크지 않지만 우리 두 식구 살기에는 충분한 그 집이 저도 마냥 좋았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벼르고 있었던 제 수건 같은 일을 하기로 했죠. 바로 시어머니의 예단이었습니다. 그동안 빠듯한 살림을 아시면서도 노골적으로 예단 타령하셨던 게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예단이 아니더라도 결혼 반지나 장신구, 값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꼭 그런 분들만 보시곤 저희 부부에게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저 할머니 좀 봐라. 어쩜 저 연세에 저렇게 꿋꿋하시니? 머리도 염색 안 하셨는데 새하얀 것 같고.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어머님도 충분히 고우신데요? 아마 나이 드셔도 지금처럼 고우실 거예요. 그래? 어머, 그런데 저 할머니 반지 좀 봐라. 저거 루비 아니니? 저렇게 큰 거면 가격도 꽤나 나갈 텐데. 행색을 보아하니 집에 돈이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결혼하면서 자식들이 사줬나 보다. 예슬이 너도 그렇게 보이지? 네? 아, 네. 나도 그때 욕심을 냈어야 했나 싶네. 나이 들어가니까 볼품은 없어지고 저런 거라도 하나 끼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면이 서고 하는데. 받으실 때까지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시어머니 예단 타령에 결국 제가 종지부를 찍기로 했죠. 집을 사기 전까지는 자가 마련을 위해 단돈 10원이라도 아껴야 했고 비싼 선물을 해드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가 마련도 했겠다. 어차피 집을 구매하면서 생긴 몇 억의 대출에 겨우 몇백만 원 붙는다고 별 문제될 건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그만큼 매일 듣는 시어머니의 예단에 관한 소리가 스트레스라 결정한 선택이지만요. 여보, 우리 어머님 예단 해드리자. 뭐? 이제 와서 무슨 예단이야. 당신도 어머님한테 맨날 들들 볶이기 싫지 않아?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할 때 말씀하시지. 어제도 안부 전화 드렸는데 또 남의 예단 이야기 하시잖아. 나는 더는 못 버티겠어. 그래도 우리 대출이자만 해도. 알아. 대신 내가 정말 아끼고 아껴서 살림 살게. 그렇다고 돈 1000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이 집 좀 더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자. 응? 아니 괜한 짓일 텐데. 우리 엄마 하나를 주면 둘셋을 바라는 사람이라니까.
괜히 말 꺼냈다가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어.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라도 빨리 예단 타령을 끝내고 싶었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노력한 것도 있으니 이번 선물만 잘 넘기면 어머님도 마음을 열고 저를 제대로 인정해 주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가서 원하시는 걸 고르시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눈여겨본 밍크 코트가 있으시다면서 저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끌고 가셨죠. 이것저것 골라보시는 어머님을 보며 진작에 해드릴 걸 싶어요. 한참을 입어보시던 어머님께서는 코트를 고르셨고 구매를 하게 되었죠. 저는 밍크 코트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돈 3,400 정도면 해결할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집 가전제품을 다 모아도 그 가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을 해드리면 평생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시겠다 싶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서야 저는 비로소 남편 말이 옳았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한참을 밍크 코트를 자랑하시면서 다니시던 어머님께서 날이 조금 따뜻해지자 눈앞에 밍크 코트가 안 보이셔서 그런지 저희에게 다른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슬이 얘가 보는 눈이 있어. 안 그러니 장원아? 예슬이가 사준 코트를 작년에 얼마나 잘 입고 다녔는지. 다니는 곳마다 엄마들이 며느리 잘 뒀다면서 칭찬을 하더라고. 마음에 드신다면 다행이네요, 어머님. 그래, 근데 내가 요 며칠 전에 동창회를 나갔잖니. 근데 다들 손에 금가락지 말고 하나씩은 더 차고 있더라고. 그런 거 나만 없어, 나만. 겨울에는 코트만 입어도 부티가 잘잘 흘러서 문제가 없는데 옷이 가벼워지니 봄, 여름이 문제네. 예슬아, 엄마 손이 너무 허전해. 어머님께선 이번에는 손이 허전하셨다며 보석 박힌 반지를 콕 찍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밍크코트 할부도 안 끝난 마당에 저도 더 이상은 해드릴 수 없었어요. 저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어머님에게 몇 번이고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목표물이 달라졌는지 그때부턴 남편에게 조르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이번에는 절대 안 돼. 물론 저번에야 내가 내 무덤 팠다고 하지만 그때 아무것도 못해서 해드린 거고 이제 해드리려면 우리 부모님 해드려야지. 절대 어머님에게 넘어가지 마.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엄마 해주면 또 달라고 할 거라고. 여보, 이번에만 마지막으로 하자, 어? 내가 약속도 받을 테니까. 당신 아직 어머님께 시달린 지 한 달도 안 됐어. 나는 무려 24개월 넘게 버텼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우선은 버텨. 이번에는 안 돼. 하지만 제 부탁에도 남편은 어머니의 시달림을 버틸 수가 없었는지 어머님 바램처럼 보석 박힌 반지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무슨 이런 부모가 있나 싶었어요. 저희가 잘 사는 형편도 아닌데도 그 비싼 밍크코트를 받고 나서 또 보석 박힌 반지라니. 자식 걱정을 하긴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매번 세일하는 옷이나 인터넷에서 저렴한 옷을 찾아 구입하는데 말이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 받으셨는지 시어머니는 매번 사람들에게 반지와 밍크코트를 자랑하시고 다녔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또 다른 요구를 해오셨지만 전 그럴 거면 남편에게 이혼까지 생각하라며 반협박을 하면서 말렸어요. 그러다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근무하시던 아주버님이 결혼과 동시에 이직을 하셔서 서울에 신혼집을 구하게 되셨죠. 잠시 저희 집에 들르셔서 형님들 분과도 인사를 나누고 오랜만에 형제들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과 형님이 들어가는 집이 꽤나 비싼 아파트인 겁니다. 아주버님이 결혼할 쯤에는 이미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저희가 들어온 집도 몇 억이나 올라 있었는데 그런 비싼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하신다니 처음에는 형님 되실 분께서 돈을 많이 모으셨구나 싶었어요. 아주버님은 제가 알기로 월급도 다른 재산들도 많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즐거운 분위기에
아주버님이 말실수를 하게 되어 시어머니께서 집을 구하는데 큰 돈을 도와주시게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놀랐지만 당장에 내색할 수는 없어 분위기에 맞춰 못 들은 척 넘어갔죠. 아주버님과 형님께서 돌아가시고 남편에게 물어봤죠. 당신 알고 있었어? 어머님께서 아주버님 도와주시는 거? 그게 엄마가 당신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어머님께서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그 큰 돈을 보태주신 거야? 우리 모르게 로또라도 당첨되신 거야? 그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골에 땅이 조금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형 결혼한다고 해주신 것 같아. 뭐? 그럼 우리 결혼할 때는? 우리 결혼할 때는 전세금도 힘들다고 하셨잖아. 아니, 어머님 재산으로 누굴 도와주는 문제는 없지만 그 큰 돈이랑 저 집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오른 집값으로도 아주버님 아파트 가장 작은 평수 5년 전 가격에도 못 사. 엄마가 원래 우리 형을 장남이라고 아끼는 건 당신도 알잖아. 장남이면 재산은 매번 나랑 당신이 드렸는데? 정작 장남인 아주버님은 나랑 당신 결혼하고도 일한다고 명절에도 한 번 안 올라오셨어. 심지어 명절이면 매번 여행 가고 놀러 가셨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아주버님 SNS만 봐도 다 아는걸? 미안해. 근데 뭐 어쩌겠어. 엄마가 어릴 때부터 형만 끼고 도는 걸. 그냥 나중에는 더 좋은 걸 해주시겠지.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는 장남 의무까지 다 떠안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해드리고 보람은 없이 욕이란 욕은 매번 놀이만 받잖아. 아주버님은 나몰라라에도 좋은 아들이라 아파트도 해주시고 우리는 뭐야? 그래,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 근데 나 이제부터라도 아주버님이 해야 하는 일 내가 대신 도맡아 할 순 없어. 꼭 가족끼리 큰 소리 나게 해야겠어? 내 입장에선 큰 불만도 없어서 뭐라고 하기 그렇단 말이야. 남편 착한 것만 보고 결혼했는데, 아니 그래도 밖에서는 옳은 소리는 고잘하길래 저는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도 괜히 남편이 나서 저를 옹호했다간 더 큰일이 날 것 같아 아무 말 안 하고 저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도저히 제가 못 참겠더군요. 돈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어머니 입에서 좋은 소리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퇴근해서 뛰어가서 제사 도와도 구박만 받았지 수고했다는 말씀 한 번 하신 적 없었고 좋은 곳 모시고 다녀도 푸념만 들었죠. 저는 그게 서운했어요. 그동안 먼저 결혼했다는 이유로 맏며느리처럼 일은 제가 다 맡아서 했는데 이제 막 식을 올린 형님에게는 시어머니가 벌써부터 귀가 아플 정도로 칭찬하시고 끼고 도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어제 있었던 저와의 다툼을 어머니에게 그새 일렀는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중에 어머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회사라서요. 퇴근하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너 지금 내가 큰애 집에 도움 좀 줬다고 남편한테 뭐라고 했다면서. 네? 장원씨가 그러던가요? 이게 정말? 내가 그동안 네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도 세대 차이다 싶어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장남 도와준 거 가지고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 저 장원씨 잡은 적도 없고요. 꼭 돈이 문제라서 한 말도 아니에요. 이거 봐라. 이제서야 제대로 말을 하네. 그래, 내가 장석이한테 돈 준 게 네가 네 남편한테 뭐라고 할 이야기야? 그럼 장남한테 집 한 채라도 해주는 게 부모 도리지. 너네 부모는 네 동생한테 안 그럴 것 같아?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장남이라 우리에게 차별을 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모는 계속해서 대화의 쟁점을 돈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시모와 이야기할 때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결국 대화가 통하지 않아 제가 대충 전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안 그래도 마음이 상한 저에게 기름을 퍼붓듯 남편에게 돈까지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제가 몰래 엿듣다 알아채지
거실과는 먼 옷방으로 가는 남편을 보고 제가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저와 언쟁을 한 시모가 남편에게 무슨 죄 흉을 보려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남편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달라는 겁니다. 한참을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남편은 잘도 들으면서 통화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옷방문을 열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나 다 들었어. 당신 어머님 대출금 대신 갚아주기만 해봐. 그럴 돈도 없지만 혹시나 이 집에 허튼 생각하면 이혼할 생각해.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럼 엄마는 밖에 나갈게? 무슨 소리야. 그 집 팔아도 5억은 나오잖아. 그럼 2억짜리 집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정 돈이 없으면 아주버님 댁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아주버님은 또 뭐고 우리한테 이러는 건데. 형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엄마가 형 도와준 걸로 당신 마음 상한 건 알겠는데 이번에는 그냥 엄마 도와주자. 어차피 우리 이 집 팔면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이득이잖아. 그래서 이 집 팔고 어머님 댁이라도 들어가자고? 이제 보니까 당신이 문제네. 맨날 착한 척 한다고 뒤에 빠져서 갈등은 더 심화시키고. 당신 끝까지 이럴 거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알아서 해. 저는 더 이상 상식적이지 않은 일에 진을 빼기 싫었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 중이었죠. 그런데 시모는 남편의 대답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더는 참을 수가 없는지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떳떳한지 대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예슬이, 너는 처음 듣는 이야기겠지만 이 집 대출 상한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장원이한테 부탁 좀 했다. 매달 대출 이자만 해도 100만원 가까워서 부담되어 연장을 못하겠어. 너희가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우리 집에 들어오고 대신 대출금 좀 갚아줬으면 한다. 지금 당장이야 돈 3억이 커 보이겠지만 내가 어미가 되어서 너네가 도와준 것도 모른 채 할까봐? 내가 죽으면 어련히 이 집이 누구한테 가겠어. 다 장원이지. 그러니까 예슬이, 너도 다른 불만 갖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살 생각해라. 알았지? 도대체 저를 뭐로 생각하신 거예요? 뭐? 예슬이, 네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제가 며느리인 건 알겠는데 왜 저만 매번 김씨 집안 뒤치다거리를 해요? 돈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아주버님 댁에 3억보다 더 보태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집 가셔서 사시거나 아주버님께 먼저 도와달라고 하셔야지. 왜 맨날 저희한테 부탁하세요? 저희 사정 뻔히 아시면서요. 저 집도 제가 남편한테 이사 가자고 해서 제 선택으로 구한 집이에요. 애초에 집 구할 때부터 남편보다 제가 더 못했어요. 그런데 왜 제게 선택지도 없는 것 마냥 명령하시듯 말씀하시는 거세요? 뭐?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니? 네가 아직도 장석이 일로 꼬여서 시어머니 면전에 이 난리를 피는 거야? 어머님이 죽으시면 이 집 주신다고요? 그럼 저는 어머님 돌아가시면 입금해 드릴게요. 저도 받은 게 있어야 해드리죠. 뭐? 인연이 내가 죽으면 뭐래? 어디 못 배워먹어서 어른 앞에서 그따위 말을 해. 장원이, 너는 이따위 기집애를 우리 집안에 들인 거니? 그래, 내가 재서 어쩌고 저쩌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따위 부모 밑에서 보고 자랐으니 배운 게 있나? 제사만 많이 지내면 뭐해요. 홍동백서도 못 지키면서. 나야말로 당신이 우리 친정 부모님 가지고 말할 때 알아봤어야 했어. 그리고 그쪽이야말로 못 배워먹었으면 착하기라도 하던가. 이딴 집안 내가 수준 안 맞아서 나갈 거야. 알아? 당신 집안 때문에 괜히 우리 집안이 우스워지는 것 같아서 내가 나간다고. 난리를 치며 욕을 하는 시모는 제 앞에서 다시 한번 친정 부모님을 입에 올렸어요. 안 그래도 남편과 갈등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던 저는 결국 그 자리를 박차며 이혼하겠다고 말했죠.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무시한 채 집으로 와 필요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요구했죠. 그제서야 아들 이혼남 만들기 싫었는지 시모와 남편이 찾아와 매달리더라고요.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선 지 오래였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그런 제 마음을 아시곤 두 사람을 문전박대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문자 내역들과 녹음들이 남아있어서 합의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부 갈등이 유책 사유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알고도 방조하고 있던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 하여 결국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 기여도가 높은 것이 인정이 되어 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부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 위자료까지 청구하게 되었죠. 모두 깨끗하게 끝난 지금은 그때는 왜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오만 잘못이라 생각해 내가 노력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너무 시댁과 남편의 요구에 끌려가지 마시고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하셨으면 해요. 비록 저는 그런 사람과 집안을 만나지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모르는 저에게 큰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 사연을 접겠습니다.